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엄 놀이카드를 젠탱글로 꾸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엄 놀이카드 중에 한 장을 골라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거꾸로 두시고 마음에 드는 한 장을 뽑아주세요. 자, 저는 오늘 지금은 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내 안에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갖춰져 있습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자, 이 카드로 오늘 함께 젠탱글을 그려볼 건데요. 먼저 이렇게 파이 타일을 준비했습니다. 파이 타일은 이렇게 파이 타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안쪽에 이렇게 붓코너를 이용해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먼저 여기에 꽉 끼게 해주세요. 코너에 대각선 방향으로 딱 끼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딱 파이 타일 가운데에 중간에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꽉 끼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는 젠탱글 메소드 8단계에 맞춰서 이제 젠탱글을 그려보실 거예요. 자, 젠탱글 메소드에는 8단계라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순서는 1단계는 먼저 감사와 존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내가 예쁜 파이 타일에 그림을 그리고 또 화엄 놀이카드를 하나를 뽑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이런 사실과 이런 공간과 이런 날씨와 상황들이 됨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연필을 들어서 코너에다가 점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코너에 점을 찍어 주세요. 자, 3단계는 점과 점을 연결해 줍니다. 자, 점과 점을 연결해 줄 때는 평소에 이 놀이카드가 가운데 없다면 구불구불한 선을 그려도 괜찮은데 오늘은 특별히 이 카드와 함께 하기 때문에 좀 반듯한 선으로 그리도록 노력할게요. 근데 저는 반듯한 선으로 그리려고 노력하더라도 이렇게 약간 구불구불 찌글찌글한 선이 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따라서 테두리를 이제 그렸고요. 이번에는 3단계는 스트링이라는 걸 나눌 거예요. 그거는 어떤 칸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오늘 카드를 이렇게 테두리를 따라서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우리 스트링도 이렇게 딱 카드에 맞춰서 그린 스트링으로 테두리, 바깥의 테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스트링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긴 스트링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귀퉁이를 모서리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스트링은 여기에 꼭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안내선이기 때문에 조금 나가도 되고 들어와도 되고 다 모두 괜찮습니다. 내가 그때 내 손이 가고 싶은 데만큼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트링을 나누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펜을 들어서 탱글을 그리실 거예요. 저는 오늘 선생님들이 보시는 분들께서 탱글 여러 개를 조금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네 부분에 모두 다른 탱글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저는 세로 방향으로 그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종이를 타일을 돌려서 자, 아까 스트링 나눴던 부분을 저는 조금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왼쪽 부분만 선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윗부분부터 동그라미들을 꽉 채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나는 동그라미들, 내가 시작한 선 위에서 시작을 해서 내가 그려놓은 선 위에서 새롭게 그리는 선들이 만날 수 있도록 동그라미들을 꽉꽉 채워서 그리고 있습니다. 동그라미들을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연결해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다 보면은 꼭 진주 목걸이처럼 동글동글 예쁜 목걸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들 먼저 그려줍니다. 지금 그리시는 탱글의 이름은 오나마토라고 합니다. 탱글들은 어떤 순서가 있고 기본형이 있고 그런 것들을 탱글이라고 하는데요. 패턴이랑은 조금 다르세요. 패턴은 반복된 선들이 여러 번 그리는 것을 패턴이라고 하고요. 그 패턴 중에서 우리가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리는 순서가 있고 그런 것들을 탱글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고요. 그래서 젠탱글에는 정리를 그렇게 해놓은 탱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새로운 탱글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탱글들을 새롭게 하나씩 배울 수가 있는데, 탱글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수채화 그림을 그릴 때 나에게 가지고 있는 색깔이 5개만 있을 때랑 12개가 있을 때랑 32가지가 이 색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다양한 탱글들은 내 팔레트에 있는 색의 수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탱글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만큼 나의 그림이 더 단순하지 않고 조금 더 풍요롭게 그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나마토는 이렇게 바깥쪽에 그 코너에 있는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들이 만나고 남은 여유분에 다시 이렇게 동그라미를 티프를 달아 넣고 나머지 부분을 잉크로 채워줍니다. 탱글들은 이렇게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탱글들은 이름에는 어떤 뜻은 없습니다. 뜻을 넣게 되면은 우리가 탱글을 그릴 때 그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뜻이 없이 다른 요소들을 넣어서 그 탱글을 만든 작가님의 이름이라든가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넣어서 탱글의 이름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도 그 탱글을 만들어서 젠탱글사에 등록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이름을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큼직한 동그라미들 옆으로 작은 동그라미를 원을 넣어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모두 잉크로 채워주는 잉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잉킹을 하는 작업이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잉킹을 할 때에 아이고 힘드네 하는 생각보다 지금 내가 이렇게 내가 잉크를 어느 정도, 내가 필압을 어느 정도 주었을 때 잉킹이 잘 되는지, 이 타일이 이 펜에 잉크를 얼마나 잘 스며들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탱글을 왼쪽 배서부터 오른쪽까지 그려서 완성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탱글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탱글은 이렇게 또 아래 부분 긴 쪽으로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 달팽이를 그려주십니다. 요거는 이런 달팽이 모양, 소용돌이 모양은 뿌랭땅이라고 하는 탱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뿌랭땅 탱글을 안쪽으로 띠처럼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안쪽으로 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동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너마트 말고 이 뿌랭땅을 이렇게 띠 패턴으로 하게 되면 좀 요거는 좀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탱글들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탱글이 있고 어떤 탱글은 조금씩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탱글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그리기가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그리기가 좋은 또 탱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리기가 조금 더 쉬운 탱글들을 골라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뿌랭땅 탱글 뱅글뱅글 돌아가는 달팽이들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리시고 나면 이 탱글도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요 남아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잉크로 메꿔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메꿔주시면 내가 지금 그려놓은 달팽이들이 더 아름답게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탱글을 그리고 난 다음에 탱글을 더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요소들을 탱글 광화 요소라고 합니다. 그 요소들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라운딩을 하고 잉킹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림자 명암을 넣는 방법도 있고 또 오라를 넣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렇게 잉킹을 해서 내가 그려놓은 이 탱글이 좀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젠탱글은 배우기 쉽고 마음을 쉬게 해주며 구조화된 패턴을 그림으로써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드는 즐거운 방법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저랑 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쉽게 젠탱글을 배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시다 보면 굉장히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힐링이 되고 안정이 되고 그런 것들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쉬게 해줍니다 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젠탱글은 집중력과 창의성 개발에 엄청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력과 탁월함이 어린이 아이들에게는 더 정말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동안 몰랐던 내 안의 창의성들을 더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이 젠탱글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소에 이렇게 조그마한 복잡해 보이는 그림을 못 그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놀랍게 1시간, 2시간 만에 또 젠탱글을 배우셔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도전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한 번쯤 도전해 보시면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탱글 뿌랭땅을 띠 패턴처럼 보더 탱글처럼 쭉 연결해서 하나의 선을 굵은 보더를 만들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했네요.
이때 가장자리 연결하는 것도 꼭 반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부드럽게 연결하셔도 되세요. 자,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탱글 여기다가 그려볼 건데 요 탱글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프래그먼트라고 해서 탱글 조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가운데부터 하나, 둘, 셋, 4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대각선 방향으로 쌀알 모양을 그려줍니다. 약간 날씬하게 시작되는 부분이 날씬하도록 하나, 또 대칭되게 마주보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지금 그리는 이 종이를 타일이라고 합니다. 화장실, 욕실 타일처럼 타일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나중에 그 하나씩 그 모자이크라는 활동을 해요. 그래서 타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았을 때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이 종이 조각을 타일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타일은 원래는 처음에 나온 타일은 9 곱하기 9 가로 9cm, 세로 9cm, 8.9, 8.9 그 사이즈의 정사각형 타일이 있고요. 이 타일은 이렇게 좀 길쭉하게 나온 타일이에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황금 비율 있죠. 그 비율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타일입니다. 자, 이렇게 쌀알을 그리고 그 안쪽에 이렇게 아까 오나마토처럼 타원을 꽉 차게 그렸어요. 꽉 차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잉크로 채우고 있습니다. 잉크로 채우게 되면 이렇게 정말 내가 그려놨던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오나마토를 타원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프래그먼트라고 해서 탱글들의 조각이라는 것이 따로 이제 있는데요. 탱글들을 그리다 보면 다 완성을 하거나 중간에 내가 의도치 않은 선들과 패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 그때 나왔던 그런 패턴들을 모아서 내가 막 그리는 이 탱글에, 이 타일에 응용할 수 있게 모아둔 것들이 프래그먼트 조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각을 지금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있는 부분들의 쌀알 모양을 그려주고 저희가 이렇게 안쪽은 다 채웠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채우지 않은 이 양쪽들 있죠. 이 부분을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점점 볼록하게 이렇게 그리고 바깥쪽은 또 잉크로 자 이때 규칙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시작도 끝까지 끝에서 끝으로 그러면 여기 선들이 자연스럽게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명암이 또 생기게 됩니다. 두 번, 세 번. 나는 내 공간이 커서 여기 4번 정도도 돼요. 아니면 나는 요번에 처음 하는 이 시곡선을 좀 크게 했더니 3번에만 해도 돼요 라고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대칭되는 형태로 계속 동글동글 시곡선들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한 칸 한 칸 그렸습니다. 자, 나머지 한 칸. 지금 보시면 짐작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오른손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죠. 오른손에 펜을 잡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오른손 그리고 있는 손은 그대로 있고요. 종이 타일들을 계속 뱅글뱅글 돌리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이 타일을 내가 편한 방향으로 돌리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오른손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계속 그림을 그리시고 하시면 훨씬 더 그림을 잘 그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번에 마지막 탱글은 저희가 똑같이 여기 4등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운데를 먼저 살짝 찍어 놓고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우린 여기에 지그재그 선을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맞춰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면 여기에 정삼각형들이 있지요. 왼쪽에서부터 선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저희가 이렇게 타일을 이렇게 돌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타일의 크기를 이렇게 좀 생각보다 이렇게 좀 작게 만든 이유가 다 있거든요. 타일은 이렇게 계속 돌리면서 그려야 되는데 타일이 너무 크면 사실 돌리기가 엄청 부담스럽죠. 우리가 A4 종이를 생각할 때 A4를 계속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불편하고 돌리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타일도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젠탱글은 미국에 있는 릭 그리고 마리아라는 예술가들께서 만들어낸 젠탱글이라는 단어를 만드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전 뒤집어서 다시 왼쪽, 오른쪽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탱글은 명상을 뜻하는 젠이라는 글자와 선들이 이리저리 얽혀있는 탱글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젠탱글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표 등록도 하셨고 젠탱글이라는 것에는 로열티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젠탱글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공인 젠탱글 교사가 되시면 됩니다. 공인 젠탱글 교사가 되는 방법은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그 리카 마리아가 운영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3박 4일간의 기간으로 하고 있고요. 그 세미나에 참석하면 그리고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창시자들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왜 젠탱글이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업을 들으시고 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주는 여러 가지 자료들 그런 것들을 가지시고 다 배우시고 젠탱글을 가르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젠탱글을 즐기는 것은 젠탱글 교사가 아니라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탱글들 모두 다 그렸습니다. 자, 6단계 젠탱글 메소드 6단계는 이제 그림자와 명암을 주실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처음에 그렸던 이 오나마토 있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연필 자국들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선생님 제가 연필을 드렸지만 지우개는 드리지 않았죠. 젠탱글에는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정답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없고 그리고 지우개가 없습니다. 지우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듯. 자, 이렇게 구 동그라미잖아요. 동그라미에는 이렇게 특별히 저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다가 진하게 그림 그 흑연을 묻혀서 한번 이렇게 한 바퀴만 돌리고 싹싹싹싹 이렇게 명암을 구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몇 번 터치를 하지 않고도 이 젠탱글 타일들은 이 명암의 효과가 엄청 좋게 잘 나올 수 있는 종이에요. 이 수채화 종이 전문 종이
만드셨는데, 젠탱글 타일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가장 젠탱글을 즐기기에 적합한 아주 좋은 재료를 선택하여 놓은 거죠. 젠탱글은 어떤 종이, 어떤 펜으로도 모두 다 가능하지만 우리가 더 잘 즐기고 처음에 배우실 때는 이런 타일과 젠탱글사에서 만드는 재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명암이 들어가는 부분, 이쪽은 이제 양쪽으로 어두움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쪽으로 어두움을 살살. 그리고 여기 모서리 부분들 있죠? 모서리 부분도 살짝 넣어주세요. 그리고 자, 이렇게 찰필로 살살 문지릅니다. 자, 이 펜은, 연필은 젠탱글사에서 만든 조그만한 연필이에요. 그래서 연필을 잡으실 때도 평평하게 잡으시고 이렇게 움켜 잡아서 감싸지어서 잡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 찰필도 이렇게 감싸서 잡으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 찰필이 눕혀져서 이게 부드럽게 피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연필을, 흑연을 묻히실 때는 연필로 내가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내가 흑연을 살짝 묻혀준다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이렇게 동글동글 돌리셔도 좋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아래 부분만 한다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좋으세요. 그리고 또 타일을 돌려서 아래 부분만 찰필로 펴줍니다. 이 찰필은 종이를 돌돌 말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직각으로 하게 되면 푹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찰필도 돌돌돌 돌리면서 날카로움을 유지하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뿌랭땅에는 따로 명암을 넣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탱글과 그림자를 넣었어요. 그 다음 7단계는 바로 서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디쯤에 너무 많아서 서명을 할 곳이 없다 생각하시면 한 군데를 골라서 아주 작은 나의 서명, 이건 내가 그렸어 라는 표시, 이니셜이나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뒷면에다가는 정확하게 나의 이름, 그리고 오늘 날짜, 오늘은 2024년 6월 9일입니다. 이렇게 또 적어주시면 나중에 내가 이걸 언제 그렸지? 라고 생각이 안 나실 때 날짜를 보고 그러면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7단계까지 이니셜을 또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단계는 다시 감사와 존중입니다. 그래서 팔을 뻗어서 나의 타일을 들고 팔을 쭉 뻗어서 나의 작품을 감상하시는 거예요. 나 처음 그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그렸는데, 아유, 처음엔 되게 복잡하겠다고 생각해서 엄두가 안 났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쉽네. 이렇게 열심히 잘한 나를 칭찬해, 존중해, 나의 작품에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작품을 그린 나에게 나를 존중해 라고 이제 또 나 스스로에게 또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존중을 8단계에서 함으로 다시 우리는 다른 타일을 꺼내서 다시 1단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거를 하실 거냐면, 저희 안에 패키지에 젠탱글 키링 이런 거를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아무것도 그려져 있는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그리고 싶은 탱글들을 그리는 거죠. 오늘 배웠던 4개 중에 하나를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글자를 적으셔도 좋고요. 흰색이나 금색 펜을 이용해서 조금 더 화려하게 되죠. 이렇게 금색으로 된 거는 반짝이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를 골라서, 자, 이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글로시 악센트라는 본드가 있어요. 자, 이쪽 부분이 위입니다. 그래서 위를 딱 정확하게 해놓고 전 요거를 여기다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 종이를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레진 덮개 까보종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는
적당량의 본드를 넣어야 되는데 화면에 보시는 거죠. 요 정도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다 해보시면 본드가 쫙 뻗어나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한 1분 정도만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보면 1분까지는 안 가고 한 30초만 해도 잘 굳어서 예쁘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글로시 악센트라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저희 오공본드 같은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오공본드도 다 마르고 나면 그 투명해지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 제품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엄청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볼록하게 보이기 때문에 엄청 예쁘게 더 보여요.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자, 요렇게 해서 금방 만든 거랑 그 다음에 전에 만들어 놨던 키링들입니다. 예쁘죠? 이게 레진 덮개 까보숑이 그 볼록 렌즈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엄청 더 예쁘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가 더 고급스럽고 예쁘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오늘의 수업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이렇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하신 것처럼 나중에 요 카드를 빼고 다른 카드로 넣어서 또 사용하실 수 있는 어느 핫한 카드 액자처럼 사용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또 이렇게 빼시고 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또 오늘 내가 고른 이 카드를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명상할 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걸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젠탱글로 화엄 놀이카드를 젠탱글로 꾸미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인 젠탱글 교사 별나무 한연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